최영두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두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특추미 장관이 이제 사상 유례 없는 검찰총장 직무 정지 뭐 복잡한데 네.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네.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은데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하셔야 되는 대통령께서 네. 그래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처음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문들, 그런 질의서 같은 것을 국민의 대표니까 예. 어쨌든 야당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청와대에 전달하자. 우리끼리 뭐 백날 떠들어야 대통령이 길을 닫고 계시면 안 되니까 갔더니 이제 접수를 안 한 거예요. 거기서 청와대에서. 아니 근데 서초동에나 법무부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한테 가야 됩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네. 이건 이제 다 검찰총장을 우리 총장님 하며 임명하신 분도 대통령이시고 대통령을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 예, 법무부 장관도 있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이죠. 우리 법조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두 축이 예. 이 법무부 장관은 또 국회 청문을 되고 검찰총장은 또 검찰총장도 청문을 거치지만 다 두 분 다 임명하신 분이잖아요. 예, 둘 다 임명했죠. 이런 사상 유례 없는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간단한 생각이었습니다. 가서 우리 국민청원도 하는 세상 아닙니까? 예. 또 어쨌든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걸 전달하자 갔더니 접수를 안 해주는 겁니다. 접수를 안 받아요. 접수를 안 받았어요. 이런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접수할 때까지 1인 시위를 했던 겁니다. 해서 접수를 아직도 안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밤 늦게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그 초선들이 한다고 하니까 네. 들렀다 그런 사연을 듣고서 이제 정무수석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정무수석이 국회 연락 담당관인데 말하자면 청와대 네. 역할이 이 국회의원들이 왔는데 더구나 한두 명, 50여 명 이상이 서명한 건데 이 질의서도 안 받아가냐고 해서 밤늦게 받아갔습니다. 받아가가지고 근데 답을 이제 이왕 시작된 답을 기다리자. 예. 왜냐하면 그 원내대표가 질의서를 줘도 답이 없고 그래서 답을 한번 주십사 이렇게 이제 기다렸던 겁니다. 기다려가지고 오늘까지 답이 없고 해서 거기 가서 기다리면 뭐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풍문 앞으로 가서 그걸 다시를 하려고 다시 했더니 주려고. 예. 했더니 거기는 경찰이 이제 좀 예. 막았었어요. 예, 이제 거긴 여러 집회 가지로 시위하는 뭐 데가 예. 집회하러 간 거 아니고 이제 예. 전달하러 몇 분이 그래가지고 1시 반인가 오늘 또 정무수석이 잠깐 와서 질문지도 상당히 무관심과 상당히 국회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말 아나무인식의 태도로 우리 의회를 굉장히 분노시켰죠. 그래가지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안 언론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내일 할 것 시간이 같습니다. 좀 걸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저도 이 산법적인 문제를 국회의원 얘기 와서 이렇게 해명해야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죠. 이것은 집행정지 신청엔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집행이 수용되려고 하면은 적극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걸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야 된답니다. 네. 또 소극적 요건으로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적극적 요건은 이제 이거는 윤석열 총장 예. 당사자가 이제 해명을 해야 되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시거나 검찰들이 심지어 대검차장까지 볼 때도 이거 너무 지나쳤다. 이거 도대체 혐의라고 하는 6가지 혐의가 도대체 이게 무슨 검찰총장을 직무에 배제할 만한 것이냐 당장. 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검찰총장 직무가 중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차하면 이래가 또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간 보장된 검찰총장의 독립성, 임기 보장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그래서 그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또 하나는 이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이제 이 직무 정지를 풀어주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검찰총장의 직무를 다시 풀어줬다고 공공복리에 무슨 악영향을 끼칩니까? 무슨 검찰이 수사하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공공복리에 큰 악영향을 끼칩니까? 이건 이제 법무부가 해명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 사찰이라는 걸 벌써 2년 전인가 3년 전에 비슷한 뭐가 있었을 때 여당 의원이 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다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당시에 박주민 의원도 말씀하셨고 사찰이라는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시면 사찰은 남의
그 비밀이 나올 조사, 뒷조사를 하고 뭘 뒤져보고 불법 감청을 하고 이게 사찰입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사찰했다는 문건을 검찰이 공개를 해서 보니까 농구를 좋아함,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 뭐 다음에 이제 공개된 우리법 연구회 모임, 한국이 그랬다는 건데 그 재판과 관계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정도로 가지고 그것이 사찰의 결과냐 또는 공판부 검사들도 시험 보는 사람입니다. 재판부 앞에서는. 그 변호인들도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해요. 이 재판부가 우리한테 예단을 갖고 있고 판례가 아주 안 좋다 그러면은. 네. 그래서 김경수 지사 재판 때 1심 재판 때 그 재판부가 적폐 판사라고 한번 기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처럼 재판에 가면은 검사나 판사나 모두 판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랄까 이런 것들이 그 다 법조인 대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서 정말 해볼 만한 사안인지. 근데 이제 6가지 혐의인가 5가지 혐의인가 그랬죠. 그 보면은 하나같이 그게 고기를 갸우뚱하는 혐의입니다. 그 지금 왜 사찰이냐. 이름을 사찰이나 불러놓고 엄청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그건 지금 뭐 대검 감찰분과에서 PC까지 다 지금 다 해서 포렌식을 한다니까 곧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본질은 자, 윤석열 총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자고 야당이 요구했습니까? 야당이 추천했습니까? 여당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 그러시고 여당 의원들이 칭송에 침이 마르도록 해서 임명하신 분 아닙니까? 네.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사람이니까. 지난 정부 말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탄핵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우리 총장님이 하실 정도로 극진하게 좋아하셨고 아마도 당시에 민정 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너무 위험한 인물이다. 이분은 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분을 안 하려고 했다는 게 지금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했어요. 대통령한테 짐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요? 네. 저희도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야당으로서는 모든 총장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해야죠. 네, 하고 하는 것이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말이 빈다가 그런데 이제 뭐 윤석열 총장 이런 사람이 보니 검사의 본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사람이 검사다. 예. 종종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느냐 이러시는데 저희들도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쁜 검찰은 어떤 검찰이냐면 주로 물러난 대통령 수사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 비극적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힘없는 야당, 센 사람은 안 잡습니다. 네. 그런 검찰, 그런 비겁한 검찰을 개혁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죠. 검찰 개혁에는 지금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무분별하게 우리 공공의 영화 같은데 보면 나오는 그런 횡포도 없애야 되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도 분리하고 또 심지어 뭐 공수처는 전형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 취지는 좋다고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도래는 지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하고 이러니까 지금 사태가 갑자기 칭송받던 사람이 이제 민주당의 적이 되고 추미애 장관의 이 타도 대상이 된 겁니다. 재판부를 상대로 변호인들이 특히 이제 민감하죠. 왜냐하면 이 판사님이 우리한테 굉장히 엄하다. 저도 그럴 때 기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주장하기도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창과 방패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했다 남의 이거. 약점을 잡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 이분은 피고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분이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요. 이 문제 국정조사로 가자. 이낙연 대표가 먼저 했지 않느냐 얘기하시고. 이낙연 대표가 먼저 하셨죠. 사실 우리가 국정조사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조사 참 많이 했습니다. 여야가 쟁점이 있고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으면은 국정조사 하자. 이게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해왔고 우리는 많이 수용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는 뭐 요청했는데 뜻밖의 이낙연 대표께서 국정조사 하자.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만 하자. 그렇게 하셨어요. 하셔서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자 묻고 따블로 갑시다 그러면은 1+1으로 합시다. 좋아요. 그냥 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돌연 또 민주당 의원들께서 아이고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 세상에 당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하는 그 지금 말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국정조사 해야죠. 네네. 자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됩니까? 그거는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은 뜻밖의 민주당이 암초를 만난 것이 정의당이 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지난번에 1+3가에서 같이 통과시킨 정당 아닙니까? 네. 그때 공수처가 여러 제도적 결함이 있고 걱정 우려하는 게 있지만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시작됐던 건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바꾸서는 안 된다는 게 정의당 주장이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여당에 또 참 중진 의원들께서도 근데 이상민 법사위원장 출신이죠. 이런 분도 이제 그건 곤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수처장 뽑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두 번 해보더니 이게 뭐 안 된다고 그 스스로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자기 업무를 보이콧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출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더 한 번 더 바티칸식 방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콘클라이 방식으로. 네, 네. 그 결정 세명 날 중에 때까지. 갈아내라 그러면은 그 나올 때까지 못 나오게 하면 나오죠. 아무튼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예. 그다음에 공수처도 출범하는데 회의할 용의가 있다. 맞습니다. 예. 제도 개선은 차차 하더라도 우선에 사람을 잘 뽑아야 됩니다.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벌하는 사람인데 부정부패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또 부정부패 수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한 번 더 스튜디오로 모셔서 세세한 사항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